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소설이고요. 제9강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제목이 좀 길죠. 자, 양귀자님의 작품입니다. 자, 사용설명서 21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교과서에 꽤 많이 좀 수록되어 있는 좀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이 지금 발췌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교과서와 좀 일치하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작품의 중요도로 따진다면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좋은 작품에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양귀자라는 작가와 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네, 상당히 이제 그 서민의 하층민의 어떤 정말 소박하고 리얼한 그 삶의 이야기가 정말 잘 드러나 있고요. 뭐 그들의 어떤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서민들의 우리가 고단한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자, 오늘 우리는 가리봉동의 작품을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살짝 스포스럽게 좀 해드린다면은 일단 그 그라고 하는 3인칭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 사람의 어떤 이제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또 한 사람은 임씨라고 하는 노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악착 같아요. 악착 같지만 또 한편은 정말 인간적이에요. 자, 정말 착하고 선량한 자, 어떤 임씨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면서 자, 이 사람을 대하는 그의 처음에는 자, 부정적인 어떤 의심과 또 내지는 어떤 그런 무슨 뭐 하여간 뭐 사기꾼이라고 여기는 뭔가 이제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임씨의 여러 어떤 그런 모습을 자, 보고 겪고 나중에는 거의 무슨 뭐 호영호재하는 정도로서 해가지고 그 임씨를 누구보다 가까이 심리적으로 가까이 여기는 이런 그의 태도의 변화, 심리의 변화가 뭐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라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어쨌거나 이 작품 자체는 매우 좀 소박한 소소한 이야기 속에 슬픔과 감동이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감상 포인트서부터 내용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작품은 들어갔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예요. 광복절 휴일 하루 동안 한 가족이 겪는 일을 통해 별로 좀 중요하진 않고요. 중산층 서민들의 중산층까지 됐고요. 그냥 서민 정도로 좀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오만과 불신을 꼬집은 소설입니다. 하는데 자, 오만과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죠? 자, 믿지 못하고 지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오만인데 자, 이런 어떤 오만과 불신은 라고 하는 사람의 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소설의 하나의 어떤 내용상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의 변화가 보이는데 자, 이와 같은 쪽에서 지금 오만과 불신의 경우는 부정적인 쪽에 자, 그의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더 볼까요? 어렵게 소도시에 마련한 연립주택에서 이어지는 자, 집수리 공사로 형편이 쪼들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자, 이게 지금 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선생님이 굳이 지금 X를 쳐지 않는 이유는요. 그는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 분야 X, 후반 분야 동그라미 자, 이것 때문에 일단 뭐 딱히 지금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체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특징을 본다면 자, 쪼들리는 어떤 그런 삶. 자, 여유가 없는 그런 삶. 그래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이라고 했는데, 자, 이 타인을 믿지 못하는 건 위에 있는 불신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끊을게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는, 자, 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다음입니다. 자, 임씨가 등장해요. 자, 임씨의 캐릭터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고요. 자, 비록 하층민 못 살지만 자, 육체적인 노동으로 몸빵으로 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 주인공 임씨입니다. 임씨는 뭐 누가 뭐래도 동그라미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자,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자, 과정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 어떤 각성, 자각, 반성, 뭐 성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튼 이를 통해 작가는 1980년대 경제성장과 풍요 속에서 자, 소외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이중적이죠. 자, 80년대는 됐고요. 자, 경제성장 돈 많아요. 자, 풍요로움 먹을 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긍정 속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자, 아픔이라고 하는 자, 소외된 자들의 아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누구만 성장을 하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자, 고단한 삶을 이어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 로또 대박 1등, 2등. 그죠? 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날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소수의, 아니, 다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푼돈과 같은 식의 뭐 우리가 5000원, 만원들을 모아서 해가지고는 자, 1등한테 몰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로또는 솔직히 말씀하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 로또를 산 모든 사람들의 돈을 자, 1등한테 우리가 나머지 당첨자들에게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중에서 복권 사업을 하는 자, 어떤 국가에서 이게 사실 떼먹거든요.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등쳐먹는 하나의 시스템이 로또예요. 선생님이 로또라는 어떤 그런 복권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A, B, C, D 사람이 자, 1000원, 4000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2000원 떼어먹고요. 나머지 2000원 가지고 야, 니네 해가지고는 1등이 자, 2000원 먹는 거야. 그러면 1000원 내고 2000원 먹는 사람은 2배 먹는 거니까 기분 좋다. 나 좋다. 네 사람이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가 2000원을 먹고 나머지 2000원만 가지고 돈 나누기 장사를 하는 거라서 그 어떤 실체와 시스템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 이 복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자,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경제 성장과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꿈꿀 겁니다. 하지만 자, 소수일 뿐 대부분의 다수들은 하층민에 해당되겠죠. 자, 소외감을 느끼고 자, 어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진짜 찐 리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자,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자,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 감싸 안아 보듬어주고 동병상련하자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에서 또 하나의 용어 체크하겠습니다. 소시민성. 자, 소시민성의 소자를 좀 소심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우리가 나약하고 비겁하고 자, 용기 없고 한 어떤 그러한 자, 시민적인 태도를 우리는 소시민성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자, 어느 누군가를 자, 바라보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의 메시지가 자, 우리는 뭐 자기반성이라고 하는 주제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자, 자기반성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더 돈독하게 좀 좋은 말이 있네요. 유대감, 연대감 이런 말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자, 감싸 안아 보듬어 자, 살아가야 된다. 못 사는 사람들끼리 뭉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줄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줄거리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나중에 한번 좀 읽어봐 주시는 자, 이런 편으로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자, 지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갈 건데요. 자, 지문 맨 위에, 자, 여러분들은 요 첫 줄 위에다가 살짝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상당히, 자, 많은 수다가 나옵니다. 자, 임씨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자, 이 임씨의 이력이 등장을 해요. 자, 이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스토리의 이야기의 이력은 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자, 앞부분에서는요, 자, 돈을 가지고 미천 삼아서 많은 장사를 했다. 근데 이런 어떤 미천을 가지고 했던 장사들은 전부 다 망했다. 자, 그냥 쓰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망했지만, 하지만, 자,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왜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이후에는 자, 육체적인 자, 이러한 어떤 노동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자,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임씨의 이력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쭉 읽어 나가면서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자,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까짓것 몸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단 낫겠거니 했지요. 농사꾼대 썼습니다. 처음에는 땅판 돈이 좀 있어서 생선 장사도 하다가 자, 장사 중에서 생선 장수가 원래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야, 이게 사실은 마진율이 이렇게 또 높진 않아요. 자, 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농사꾼 출신이라고 고추 장사는 또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역시 자, 끝입니다. 망했대요.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자, 임씨가 지금 자, 그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자, 집안일을 좀 뭔가 이제 수리 일을 도우러 왔었거든요. 돕다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돈 받고 이제 일해주러 왔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임씨한테 이제 점심을 제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밥을 엄청 좀 빨리 먹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일솜씨도 못지않아. 자, 임씨는 자, 그가 반도 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놓았다. 자, 그리고 은하수는 담배 이름 같아요. 선생님 기억하기로 은하수는 담배였던 것 같습니다. 한개비는 담배 같아요. 자, 물었습니다. 하는 말. 아, 미천될 돈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했다는 소리죠. 자, 서울에서 미천 날리고 자, 부천으로 이사 온 게 한 6년 되나. 자, 원래는 서울에서 꿈꿨지만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했겠지만 이제 실패를 하고 자, 부천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에서 우리가 밀려난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동네로 상징이 이 부천이기도 합니다. 자, 더 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얼음 장수도 했다. 자, 채소 장수도 했다. 게 장수, 번데기 장수,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게 마련인데, 아, 근데 이게 결핍하면 밀천 까먹기라 이겁니다. 자, 밀천 까먹기란 말은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 쓰이는 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군형이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자식에 대한 자부심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과 책임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임씨가 지금까지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자, 버티고 자, 지금 이제 이의 꿈을 꾸면서 그나마 살아가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도 볼 수 있는 자,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재작년부터는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지요. 라는데 자, 몸으로 때우는 자, 노가다. 자, 요거 같은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육체적인 노동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뺑기쟁이, 그러니까 뺑기가 뭐였더라 까먹었다. 자, 미쟁이, 자, 이거는 이제 시멘트 바르는 거고요. 보일러쟁이, 자, 보일러 뭐 수리 같은 거 하는 거겠죠. 자, 손 안 댄 게 없어요. 자, 잡부가 필요하면 잡부 일도 하고, 잡부는 막일입니다.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하는 어떤 그런 게 어떤 뭐 조수 같은 일이에요. 자, 도배쟁이가 없으면 도배쟁이도 하고, 자, 겨울이 닥치면 공터에 염탄 불어놓고 연탄 배달도 하고 라는 식으로 하는데, 자, 요거는 솔직히 자, 몸으로 때우는 거라서 자, 어떤 게 미천 없이 하는 수 있는 일이지만 미천을 대봤자 항상 손해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처럼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해서 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임씨의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나왔지만 자, 우리는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임씨의 이력이었습니다. 자, 다음 줄. 자, 키 작은 하청일과 이 하청일은 사람 이름인데요. 키 큰 서수남이 옛날에 하청일과 서수남이라고 하는 자, 그 듀오가 있었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만담 비슷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꾸리와 장다리라고 하는 어떤 커플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되게 좀, 좀 재미가 유행이 좀 이제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어 섬기는 직업 또한 자, 늘어놓기 자, 힘들 만큼 많았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가? 아, 요거 좀 잠깐 체크. 자, 요 모양 요 꼴인가? 라고 하는 말. 누가 하는 말이죠? 이거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 짚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와 임씨, 그는, 그의 아내는, 자, 임씨는, 자, 이런 식입니다. 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 F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는 요 모양 요 꼴로 사나, 임씨는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나, 라는 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요 모양 요 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내면의 이야기거든요. 그의 어떤 내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와 같은 식의 이야기가 임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아까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지만 자, 그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초점화예요. 어느 한 인물 개인의 내면의 침투, 빙의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건 내용을 전개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식. 자,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인물이든 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내면의 파악을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제안해서 뭔가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초점화라고 하는 시점의 하나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자, 알려주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요 모양 요 꼴인가 임씨가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자, 필기 들어가요. 자, 요 모양 요 꼴인가의 부분은 자, 초점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자, 어떤 하나의 특징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봅니다. 그러니까 욕모양 욕골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가 임씨를 좀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입견, 고정관념, 뭔가 이제 오해가 지금 있어가지고 임씨의 진정한 모습을 아직 모르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자, 임씨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해서 자,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돈 남기는 재주는 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자, 견적은 우리가 이제 미리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서도 돈을 세게 계획을 잡아요. 자,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또 돈을 남기는 자, 재주라고 하지만 자, 이 재주가 나의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그러니까 바람직한 재주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좀 비꼬는 거겠죠. 하여 임씨가 막판에 자, 배운 못된 기술이겠다라는 식의 생각.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자, 이 부분의 이야기는 자, 현재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 자,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의구심, 그의 의심, 그의 못마땅함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는 그의 입장에서만 초점화하여 서술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하지만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점화에 대한 이야기는 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강조를 해놓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은 제일로 편해요. 아, 수다 진짜 많이 떠네, 그지? 자, 한 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한 철에 얼마만큼 나르면 입에 풀칠을 하겠구나.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 애들 크는 것도 또 무서워요. 지하실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칸방,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좀 많이 부족하게 살고 있는 어떤 임시의 그 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떠올리기는 너희들 예전에 그 응답하라 그 기억나시나요? 드라마 응답하라 그 88인가? 거기 그 해리가 덕선이 그래서 그 성동이라고 그 살았잖아요. 이제 그게 단칸방이에요. 자, 부엌에서 엄마, 아빠, 노을이 아들 자고, 그리고 자, 딸내미 둘 자매는 자, 방 한 칸에 내조가지고 거기서 자게 만드는 그게 단칸방이에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계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 거냐? 아, 우리의 과거가 이런 삶이 있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정을 또 배우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의 소설의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계속 가겠습니다. 자, 해서 하루에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100원짜리 라면이 어디냐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100원짜리 라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농사 지을 때는 명절 닥치면 떡 한 말쯤은 해놓을 형편. 그때는 그나마 시골에 있을 때는 농사 지을 때는 조금 여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돈이란 돈은 돈통 자,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내가 도시에 나와 서울에 와보니 다 돈 구경하기 힘드네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돈이 없구나, 가난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임씨는 나 돈 없어요, 나 가난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가난하다는 사람이 그래서 돈 욕심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죠? 아까 이제 아직까지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니까 보세요.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못하누? 자, 주인까지 속여가면서 남긴 돈은 못하누? 그죠? 이 사람 지금 자 우리한테 해가지고는 자 공사비 부풀려가지고는 해가지고는 돈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자, 그런 어떤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가난하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가? 상당히 좀 우리가 자, 꼬부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하면서 임씨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하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임씨 같은 뜨내기 인부에게 자, 일 맡길 주인도 자, 흔치 않겠지 하며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는 입맛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의 경우도 자, 분명히 자, 그의 내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 임씨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요거 살짝 체크할게요. 자, 계속해서 임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 자, 요게 발음들은 자, 요 경계 부분입니다. 경계. 자, 요 부분이 자,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내 자,의 임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있는데, 자,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후 부분을 보시면, 아, 임씨하고 그하고 완전, 아까 얘기했죠. 호영호지한다니까요. 완전 절친스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죠. 자, 그 계기가 임씨의 성실, 솔직, 정직함을 이제 파악을 겪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의 발췌된 부분도 보지만, 사실은,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나와도, 사실은 되게 좀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니까요. 오해가 풀린 이후의 중략 아래보다도 오해가 풀리는 과정도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다행으로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있으니까 줄거리를 좀 우리가 자,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는 좀 많아요. 볼까요? 당초 예상보다 줄거리입니다. 자, 목욕탕 수리를 자, 이르게 마무리한 임씨. 자, 해서 자, 수리가 일단 자, 빨리 끝났어요. 자, 임씨는 자, 그와 그의 아내에게 자, 일단 왜냐면은 돈은 10만 원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 원을 받은 것 치고는 일이 빨리 끝났어. 이러니까 지금 임씨가 미안한 거야.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자, 10만 원 어떤 게 불렀던 수리비만큼 내가 뭔가 좀 더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자, 집에 더 손볼 곳이 있으면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게 임씨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되게 좀 약간 정직한 거죠. 그죠? 어쨌거나 맡긴 일 끝나고, 자, 받은 돈 10만 원, 자, 땡. 자,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땡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임씨는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죠? 자, 한편, 자, 임씨가 수리비 비용을 과하게 청구할까봐 불안했던, 자, 그는, 자, 옥상 방수 공사를 추가로 부탁한다라고 해서 일단 공사를 더 추가로 시키죠? 근데 임씨는 오케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임씨가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더하게 된 일이 늦게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10만 원을 불렀어. 자, 그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의 공사비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자, 임씨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자, 해서 2시간짜리 일이 1시간이 됐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시간 정도의 일을 잡고 자 10만 원 받을 생각을 자 그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임씨는 1시간 정도에 끝나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남은 1시간 동안 자 다른 것도 더 받으릴까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자 그의 경우는 아이고 이거 다행이다. 옳거니나 해가지고는 우리 손해 안 보려면 일 더 부려먹자 해가지고는 더 어려운 일을 또 시킨 거야. 사실은 옥상 방수 공사가 선생님도 해봤는데 진짜 고돼요. 엄청 힘들어요. 자, 이거를 딱 이제 시켜버린 거야. 근데 임씨는 또 군말 않고 오케이. 그래, 도와주겠다. 야, 그만큼 내가 일을 더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네요. 자,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계산서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해가지고 플랜상의 수리비는 1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한 7만 원만 봐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2시간 부려먹고 이상 부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그래서 수리비는 10만 원이었는데 정작으로 7만 원밖에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깎아주니까 자,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감동받는 거죠. 야, 내가 오해도 단단히 오해했구나. 자, 이 임씨라는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 우리 뭐 일단 고생했으니까 오늘 제가 술이라도 한 잔 사죠. 뭐 이렇게 이제 그가 제안을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지문에는 빠져 있지만 실제 자, 제가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술 한 잔 좀 사드릴게요. 임씨님, 일로 와서 술 한 잔 같이 해요. 그랬더니 임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임씨가 아이고, 오늘 돈 쓴 사람은 당신이고 내가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한 잔 쏘겠다. 이 정도로 진짜 진짜 그 여유로움이 또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먹고 사는 데 힘들지만 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또 사람이 또 임씨라는 것까지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자, 등등.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줄거리 부분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는 집수리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임씨의 자, 여기 나 있네요. 정직한 계산서. 자, 이거는 정직한 계산은 정직함을 특히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임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정직해요. 자, 이래 보니 자, 그가 자, 임씨를 오해했음에 대해서 자 부끄러움을 자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자 요 부끄러움과 오해했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씨를 겪기 전에는 이 새끼 돈만 밝히는 놈이야. 그죠? 자 근데 임씨를 자 겪고 나서는 자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이 사람만큼 정말 솔직 정직 성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 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치열한 삶 속에서도 가족을 우선시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돼가지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자 임씨에 대해서 오히려 좀 존경스러운 정도까지 느꼈달까? 자 한데 이런 어떤 임씨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잔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래 나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조수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라는데, 자 원래는 아이고 사장님 그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쪽인데 형씨라고 하는 식의 지금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형씨라고 하는 호칭이 바뀐 거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자 심리적 거리가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거겠죠. 자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술 마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지금 그에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서로 이제 나이를 깎거든요. 그랬더니 토끼띠? 나도 토끼띠. 그렇다고 12살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비슷한 연배니까 우리는 동갑이네. 자, 우리 친구네. 약간 이렇게 친구 먹자. 약간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가 하는 말이죠.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 뭔 얼어 죽을 사장 같은 거 하지 마. 나한테는 사장으로 부르지 마.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자 내용입니다. 뭐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유대감, 연대감, 뭐 또 이제 우리가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자 술을 막 마시면서 자 임시의 말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잘 지었어요. 자 이게 그나마 임시의 어떤 그 자랑일까요? 그죠? 자 임시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그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잘하고, 둘째 딸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보면 되냐면은, 너희들 그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중에 우리나라의 자랑인 김연아가 있잖아요. 인 것처럼 이때 당시에 박찬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탑의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박찬숙은 진짜 꿈의 여자 농구 선수였던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임씨가 자신의 딸도 이제 그렇게 좀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 이제 꿈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자, 한데 그놈들한테, 자식들한테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 약간 운수 좋은 날에 그 허생 저기 누가 이제 저기에 그 아내가 설렁탕 먹고 싶어 했던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 좀 떠오릅니다. 이 가난한 어떤 하층민들의 경우는요, 이처럼,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게 약간 좀, 소원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 만큼, 자, 김첨지, 이 어떤 그 아내의 설렁탕이 좀 이제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자, 형씨, 다음입니다.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제목에 가리봉동 나왔네요. 잠깐, 이렇게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왼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원수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녀석이 원수입니다. 자,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습니다. 자,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바리가 요 개고요. 자, 새끼가 자, 쪼르르 달려왔다. 그러는데 발바리 새끼는 개고, 김반장이 누구냐? 이 김반장이 이 동네 살고 있는 자, 슈퍼를 운영하는 통장 반장.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가면 이장.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장. 그 이장 같은 어떤 기능 역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 김반장이라는 슈퍼 이제 사장님이 개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가 하는 말이죠.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자, 그는 온몸에 희감기는 자의 술기운에 문득 자, 머리를 내둘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여기 밑줄 관심을 갖게 된 자, 궁금한 겁니다. 자꾸 왜 비만 오면은 가리봉동이라는 곳에 자꾸 간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 라고 하는 식의 임씨의 말에 대한 궁금증. 자, 하자 하는 말. 곰국만 나오나? 큰 놈의 자전거도 나오고, 자, 우리 농구선수 딸내미 운동화도 나오고, 마누라, 자, 파마값도, 자, 이제 쑥쑥 빠집니다.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이에요. 와, 이게 80만 원이면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80만 원. 자, 원재기랄. 쇠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자, 이놈이 연탄값 떼어버리고 야반도 줬어요. 자, 이거네요. 자, 연탄값 떼어먹고 자, 도망친 놈이 바로 누구다? 아까 가리봉동에 자, 멱살 잡으러 가는 그 놈인 겁니다. 자,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자, 낸들 마음이 좋았겠소. 많은. 근데 형씨, 그 놈이 가리봉동에 가서는 더 큰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이게 나쁜 놈이네요. 그죠? 더 큰. 그러니까, 자, 못 먹는 사람 등쳐먹는, 자, 피 뽑아먹는, 자, 이런 어떤 인간이 지금 여의 공장 어떤 사장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노가다 출신들, 다양해서 그런, 자, 소식이야 제거더
그러지 뭐 다 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여러분에게 필기 하나를 좀 해드린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부정적인 인물 바로 누구냐? 자 이 공장 사장입니다. 자 공장 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 위에서 아까 해서 내가 그 녀석 멱살을 자 위로 올라가세요. 가리봉동의 그 녀석 멱살을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녀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우리가 어떤 뭐 사람 이름이 나온다면 가리키는 말이 나오면 좀 체크를 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놈이에요. 여기인데 그놈, 여기 그놈. 자, 이 그놈이 X인 겁니다. 자, 이 그놈이라고 하는 사장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필기로 갑니다. 얘가 가진 자죠, 가진 자. 그죠? 부자입니다, 부자. 가진 자. 근데, 자, 이런 가진 자가 지금 오히려,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름 부려먹고 돈은 안 주고, 그죠? 자, 물건 떼어먹고, 그리고는 자, 도망가고. 자, 라고 하는 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죠? 자, 비열함이라고 하는 말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열함과 횡포의 이야기를 자, 보여줄수록 임씨 같은 하층민은 어떠한 식의 모습일까요? 당연하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에 대한 자,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겠죠. 자, 고충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들의 고충의 이야기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자, 이 임씨의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참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씁쓸하고 좀 그래요. 그죠? 자, 그러자 내가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아, 그럼 받아야지. 자, 그가 지금 대꾸하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말고. 자, 하는 식의 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대거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자, 아까 나왔던 뭐 유대감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자, 여기다 잠깐 필기하겠습니다. 자, 유대감. 유대감. 그럼 유대감이라는 말 대신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연대감. 그죠? 연대감.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런 말은 우리가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예, 공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위에 나 있었던 앞에 나 있는 그럼 받아야지. 여기 지금 우리가 맞장구 쳐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 어떤 그의 행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임씨랑 나는 달라. 나는 집 있고 임씨는 노동자야. 임씨는 나의 부리는 밑에 사람이야. 자, 이런 식의 생각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나 임씨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같은 하층민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연민하고 배려하고 살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 먹음이 자 이제 확실하게 좀 생긴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다운표. 자 누군 받기 싫어서 못 받수? 줘야 받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씨 돈 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이건 너 좀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 자, 돈 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자, 여공들 노예 임금도 월급도 밀렸네. 자, 부도가 나서 그거 메꾸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네. 지가 먼저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데 요거 좋네요. 자, 아래 난 설명. 자, 이 스웨타 공장 사장의 X입니다. 자, 이 공장 사장의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모습 딱 좋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자, 그자 또 한번 맞짱을 치죠. 죽일 놈. 그죠? 죽일 놈. 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짱으로 치면서 우리는 자, 함께 공감하고 연민해주는 자, 그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줄.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요게 이제 X놈이에요. 자, 뺀질뺀질한 상판에 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배 나온 게 선생님은 아니겠죠? 선생님은 뺀질뺀질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 이지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 자, 말도 이렇게 하고 자, 생각도 이렇게 그가 해준다라고 하는 자, 이 두 줄의 이야기를 묶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래에 있는 자, 설명에서 우리가 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말과 행동을 묶어서요. 자, 임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 임씨를 동정하게 되면서 이 임씨의 자, 어떤 심정에 또한 동조? 동조는 뭐 아까 이 앞에 나왔던 동정이란 말과 뭐 다르지 않은 말, 또 내지는 위에 필기했던 공감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 가장 좋은 말은 사실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유대감, 연대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럴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어니까 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자,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남은 지문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페이지나 남았어. 지문이 너무 많아. 후반부로 갈수록. 자, 지문 보겠습니다. 올라갔어요. 212페이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가서 돈 받으려고 갔단 말이요. 아따 1년 365일
그는 사투리 안 하는데 자,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개새끼 한 마리 있었죠? 발발이. 그 발발이 주인. 자, 김반장의 말이에요.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디. 무엇이 그리 걱정이란가요? 이 사람이 그 전라도 쪽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반장을 선생님은 알아요. 내가 선생님이 소설을 알았어가 아니라 이게 연작 소설이거든. 가리봉동 소설이 이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 뭐서부터 해가지고 좀 여러 어떤 그래서 인물들의 이 김반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또 어떤 다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원래 이 김반장 캐릭터는 좀 아는데 이 사람 생활력 엄청 강해요. 그리고 그 노모를 아마 모시고 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원미동에 자신이 이제 슈퍼를 하는데 그 슈퍼의 경쟁자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하고 또 뭐랄까 하여간 좀 옥신각신 하는 자, 이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가 하여간 뭐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자, 그 김반장입니다. 자, 다음 줄 보세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지고 오면서 임씨를 놀려 먹었습니다. 시끄러 임마. 원래 아는 사이인 겁니다. 자,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자,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까지 비가 와야 술 좀 마셨네요. 그죠?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 아래 요거 좀 체크합니다. 자, 가난한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도 반어예요. 자, 중간 끊겠습니다.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좋은가요? 해 뜨는 날은 일해야 돼요. 몸고생하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돈을 벌어서 좋은 건 좋지만 몸이 힘들잖아요. 일단 자,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근데 진짜 돈을 받으러 가지만 돈 받아 온 적이 아직 없어요. 그죠? 자, 돈 받을 것 같아서 기분은 좋고일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이 무참히 깨지는 게 또 비 오는 날의 어떤 모습이에요. 한편 비 오는 날은 또 일해요? 일도 못하는 날이에요. 자, 이래버리니까 확실히 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좋은 것 없는 그런 날들이 자, 이와 같은 하층민들의 삶인 겁니다. 반어예요. 자, 다음 줄.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찰싹 갈기며 자, 이 정도면은 뭐 임씨하고 김반장은 좀 잘 아는 사이죠. 형씨, 형씨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겠수. 이건 이제 임씨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그 집수리 맡겼던 그와에게 지금 이제 임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 뛰면 어떨 거요? 집이 있는디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게 좀 있나 봐요. 미신 같은 건데 토끼띠가 재물복이 좀 없다라고 하나 봐요. 근데 임씨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해서 지금 집이라도 있지 않냐. 자, 토끼띠여도 집 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자 하는 말. 저런 것도 뭐 집축에 끼는지 안 끼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그도 지금 고충이 많아요. 뭐냐면은 있는 대출 없는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거거든요. 자, 내 집 하나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이 자꾸 여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터지고 여기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1억 주고는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수리비가 1억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2억짜리 집을 산 거랑 진배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참 고달프고 스트레스 많은 그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튼 다음. 자, 이번엔 또 무슨 수리를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말하면 임씨 입장에서는 이건 또 자랑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로채어서 더 이상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난 말이요. 자,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더라. 아파트라고 하는 없대요. 그죠? 자, 자기한테 떼어먹은 돈 80만 원도 갚을 돈이 없대요. 그런데 그 놈은 아파트에 사는 거죠. 나는 단칸방, 그 놈은 맨션, 아파트.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좀 여기 비교요. 자,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처지에 대해서 아파하는 임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다운표 보겠습니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나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지. 나는 나대로 이 집에서 돈 벌려고 하지. 자,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달걀 후라이 하나가 얼마 될까요? 그죠? 계란 한 알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근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조차도 먹기가 물론 이때 당시는 달걀 후라이가 달걀이 좀 비싸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참 자조적인 아픈 마음 아파하는 임씨의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또 다운표입니다. 자, 대화 위주로 볼 거예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돌고 돌아오면 나한테도 돈이 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돌고 돌던 돈이 나한테도 와야 되는데 임시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자 하는 말이죠.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이야. 몸만 상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자 우리가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어떤 삶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자 나와 있는 내용 아래 설명 밑줄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이 없다면서 절망하는 어떤 임시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 절망은 말은 절망이지만 임시는 결코 포기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나마 이들의 어떤 따뜻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좀 약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기분이 좀 많이 나쁘나 보네요. 개수작하지 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욕까지 좀 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 깨빡쳤어요. 자, 엎어가지고 이제 병도 깨고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도요. 그가 지금 이제 다독거리려고 하는 건데 자, 말을 또 끊죠. 다 소용없어. 술 먹고 지금 자, 속상해하는 자, 임시의 말입니다. 자, 그 말에 또 그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나중에는 임시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고요. 달걀 프라이찜은 역겨워서 이제 귀찮아서 더 이상 안 먹게 될 것이고요. 자, 곰국은 자,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가진 음식 타박에 비온 날은 양주나 찔끔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위로를 못하겠네요. 자, 그가 못할 거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00번, 10,000번 참는다고 해도, 자, 이 두꺼운 벽, 요거 좋습니다. 자, 이 두꺼운 벽은 절대 오를 수 없는 벽. 자, 이런 어떤 꼭대기, 자, 이와 같은 것들은 하층민들의 어떤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어떤 향이죠. 이상 목표죠.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래 나 있는 내용. 자, 경제적 계층을 나누는 경계가 높아. 해서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는 자, 필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는 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 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어떤 보듬어주고 하면 우리가 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런 빈부의 격차가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빈부의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는 자, 우리가 구조적인 자,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 이들을 더욱더 암담하고 자, 고달프고 괴롭고 절망하게 만드는 자, 이런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부분으로 자, 비판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두 줄. 그는 임시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겠습니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처음에는 욕했지만 자, 종일토록 의심하며 자, 손해를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자신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자, 그에게 눈치가 까인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술기운이 깨는 느낌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 마지막 밑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께는 바로 반성과 각성의 어떤 태도의 나의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 깝깝한 내용처럼 보이면서도 결코 우리가 절망적인 멘트 말 속에 포기하지 않는 자, 이 임시의 의지가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이 가지는 따뜻한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자, 지문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우리는 또 자, 핵심 개념 포인트를 좀 이제 필요한 것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1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가, 여기 있네. 요 초점하자. 요거, 그냥 이게 일단 별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점하자는 별표. 초점화자 매우 좀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한 인물의 개인의,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의 내면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자, 대상, 내용, 전개, 서술, 하는 걸 갖다는 초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자, 이 소설이 자, 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관점으로 서술을 하다가 한편 임씨는 생각했다. 자, 그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쪼잔한지, 해가 눈치를 보는지, 자, 그의 아내와 함께 자, 내 눈치를 보는 자, 처음에 임씨는 마음이 아팠다. 라는 임씨의 입장에서 또 관점에서 서술했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튼 뭐 용어는 좀 나누는 편이지만서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은 자, 초점화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거듭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 전적 작가가
한 인물이 특정 개인의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빙의해서 관점에서만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서술하고 내용을 전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음미하세요. 자, 이것을 우리는 초점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1번과 2번의 내용 있죠? 요 두 가지의 내용을 잘 합쳐보세요. 잘 합쳐보시면 요게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초점화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2번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그는 어쨌거나 좀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변화를 이해하기 전에는 X, 하지만 이해하고 난 후에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뭔가 변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식의 모습이었냐? 오해가 가득했었어요. 오해. 자, 그리고 임씨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얘 노동자야, 육체 노동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 좀 있었거든요. 자,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뭔가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부분, 화살표의 요 계기의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게 있었냐? 일단은 변화가 됐는데 이 변화에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 임씨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걸 몸소 보여줬어요. 그죠? 자,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계산서로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라고 하는 사람이 반성했죠. 깨달음에 반성했죠. 뭐야, 내가 오해한 거잖아 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됐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확실히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후에 보세요. 자, 누구보다 솜씨 있는 일꾼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누구보다 책임을 다하는, 완벽히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오히려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기도 했었다. 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분명히 임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와 매우 거리를 좁히는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 과정입니다. 특히 좋은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래 박스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빨간색입니다만은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의 박스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정리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나와 있는 이야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변화 과정에서의 흐름의 내용 정리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냥 제목 정도예요. 제목의 의미가 뭐다라는 이야기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은 읽어서 좀 정리해 두시는데 특히 요 부분 마지막 정리된 거 있죠. 자, 요거 한번 밑줄 그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가난한 하층민들에게 지불해야 될 돈을 오히려 떼먹는 부도덕한 상류계층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버젓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못된 현실과 한편 성실하고 정직한 어떤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의 목적으로 창작된 소설이 바로 여러분들은 가리봉동 소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산만한 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간단해요. 자, 임씨라는 긍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오해에서 얘를 가지고 진실을 깨닫게 되는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와 같은 어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리얼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덜 와닿겠지만 나중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후가 되시잖아요. 그럼 아마 이 소설이 얼마나 진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진짜 찐 리얼 소설인지가 아마 느끼게 되어지지 않을까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박나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부자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진짜 쩌렁쩌렁한 어떤 삶을 살린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소설의 이야기에 대다수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또 이해하고 연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소설이었어요. 가리봉동 소설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소설입니다. 고3 수고하세요. 화이팅 합니다. 끝.